자, 볼게요. 바이블입니다. 한 번 더하기, 표현 바꾸기, 실력 더하기 이쪽 파트에서 질문 먼저. 연습 문제 전에 한 번, 표현, 실력 이쪽에서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할게요. 그렇게 없으시면 바로 연습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에서 앞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먼저. 10번? 오케이, 10번 가볼까요? 자, 10번 가볼게요. 포물선은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포물선의 꼭지점이 제1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꼭지점의 좌표부터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시우야,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네,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아이를 지금 a, 마이너스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근데 시우야, 저번 시간에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네? 자, 예를 들어 x, y라는 녀석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2a-x, 2b-y가 된다. 이거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런 표정 안 되는데 시우야? 뭔가 낯설다는 표정 안 돼. 했잖아 이거 지난 시간 내내. 네. 기억나니? 준정이 너는 기억나지? 나긴 하는데 어. 이거 숙제랑 별로 관련이 없어서 아, 가물가물해졌어? 아, 지우야 이런 게 있었어. 자, 세 가지가 있었어. 지우야 기억해봐. 일단 x, y라는 녀석을 뭐에 대해서 a,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 x, y를 0, b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x, y를 x는 a, y는 b, 그리고 a, b 이렇게 보자. 자,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 지우야,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y는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는 그대로고 2b-y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우야,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2a-x 2b. 우리가 5가지 기본적인 대칭 이동,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요거 빼고 거기에 추가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x는 얼마, y는 얼마라는 직선과 a, b라는 하나의 점. 요거에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8개에다가 추가로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추가로 하나가 더 뭐냐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 이때 우리가 써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중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거. 요거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 원래 이 풀이가 겁나 어려운데 고등학교 시험에서 안 나온다 그랬고, 근데 유일하게 나오는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직선은 직선인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뭐 a라고 할까요? b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x인 경우에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x에다가 대입한다.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고 y에다가 대입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대입하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흡사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키면 y에다가 마이너스 x, x에다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에 대해서만? 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 이게 수직 이 특성상 우리가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경우에 한해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던 이걸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의 특성 때문에 이게 허용이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풀이가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나중에는 한 번은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은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다. 그렇죠? 한 학교가 있긴 해요. 저쪽에 김포구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적이 있어. 예전에 거의 한 17년도, 18년도 그 학교도 거의 한 10년 동안 안 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시절에는 그게 그러니까 그 전전 교육 과정인데 그때는 존재했어요. 이게. 근데 지금 교육 과정이 사라진 지가 벌써 한 8, 9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나오는 문제긴 한데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예요. 그치? 그러면 이 문제의 풀이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순 연산 문제가 돼버린 거야. 자,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 요 풀이 패턴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두 배인 2a 마이너스 x좌표 이거랑 이 점의 두 배인 마이너스 2a 그리고 y좌표를 뺄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거 까먹으면 뭘로 풀어야 돼? 요거 x, y라고 놓고 이 둘의 중점 하면 되겠는데 그치? 만약에 이걸 까먹었다 생각하면 자 얘를 x, y라고 놓고 얘하고의 중점 x-3을 두 배로 나눈 값이 a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x는 얘가 넘어가서 2a 그리고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 3 똑같은 결과물로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중점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었는지를 그 과정을 다시 너 거꾸로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 시간이 걸려서 다 설명했던 이유가 까먹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분명히 까먹을 수 있거든. 어떤 상황에서 까먹으면 내가 뭘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걸 생각하면 돼. 됐어 지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일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어. 일사분면이면 이 녀석이 0보다 크고 이 녀석도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2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a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하나. 자 이쪽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5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라는 값은 2분의 1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시연했어? 자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문제에서는 중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또 12번까지 중에서 질문 괜찮아요? 수준아 여기에 뭐 하나 있었는데 너 10에 12에 없었나? 옆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실력 따지기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부터 해서 질문해 볼게요. 몇 번 해볼까요? 15번이랑 19, 20? 19, 20이랑 또 18 그리고 또 몇 번? 또 질문 시우야 없어요? 뒤에? 저다 맞죠? 겹쳐가지고. 아 여기랑 겹쳤어? 준정이는? 뒤에 네 문제잖아. 너 네 문제 다 질문 아니었어? 아니 이거 그 저번에 풀었던 저번에 풀었다고? 그 동진쌤이 나왔어. 했어서 다 알아? 다 하는 거 아니고 그 18시 18, 19, 20이었어? 오케이. 두 분은 안 건드렸을 거고 그 다음에 지우이는 읽으면 되고 수진은 읽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15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위에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아이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에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도형이 있나 보다 하면 돼. 색칠한 요만큼의 도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이걸 이동을 시켜볼 건데
이게 지금 f의 x, y는 0이라는 녀석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저렇게 변형시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저 아이들의 변화인데 반드시 대칭 이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행 이동이에요. 항상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자. 지금 봤더니 x하고 y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y는 부호도 바뀌어 있어요. 그럼 쟤는 어떤 대칭 이동이냐면 y는 x 대칭 이동도 들어가 있고 y 자체의 부호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x축 대칭 이동도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거기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3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것도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러면 순서는 대칭 이동은 순서가 상관없어요. 뭐부터 해도 상관없거든요. 왜냐? 봐봐. 자, 얘를 먼저 y는 x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반대로 얘를 먼저 x축 대칭 이동을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돼요. 잠깐만. 생각을 달리 해야 돼. 자, 이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x축을 먼저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x 그리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y는 x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제가 생각이 좀 잘못했어요. x 자리에 y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y 자리에 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 순서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대칭 이동을 그러니까 요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싶으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y축 대칭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y는 x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그렇죠? 둘이 차이가 나네요. 제가 이제 순서에서 헷갈렸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대칭 이동 순서는 상관없는데 지금 둘의 풀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그나마 풀이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따로따로 하는 것들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부터 혹은 y는 마이너스 x부터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축대칭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왜? 대입을 하지 않고 뭘 하니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여러분이 그 실수할 것들을 좀 제거하자면 이걸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부호 변화하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갈게요. 그럼 보자. 얘를 y는 x 대칭 이동을 먼저 해서 이렇게 변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y는 x 대칭 이동이니까 y는 x라는 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한 모양을 보자. 얘는 이쪽으로 갔을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선이 그려졌을 거예요. 이게 y는 x 대칭 이동을 한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x축 대칭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x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남았어요. 마이너스 y 그리고 x 플러스 3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있었던 1, 0이라는 점이 3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동을 한 상태. 근데 이 그림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그냥 도형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도형 위에 점들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은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y좌표가 마이너스 2였고 x가 이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 이 점까지의 거리는 3하고 2였으니까 루트 14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 할 때 여러분들은 요거부터 하세요. y는 x 대칭 혹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근데 왜냐면 이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자, 이걸 했을 때도 또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얘 부호의 변화가 생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y 그리고 플러스 x로 바뀝니다. 그리고 평행이동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녀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요거 먼저 하시고 뭐 요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축 대칭을 하시는 게 좀 낫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 그리고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위의 점과 X축 위의 점 Q 사이에서 최소값을 구하시고. 자,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A하고 B라는 점이고요.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요? 대략적으로 5,5라는 점이 있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한 이런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3,1이라는 점이 있네요. 마3,1이니까 요쯤 이 정도 설정할게요. 여기는 B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B를 중심하고 반지름의 길이 4인 원 위의 점,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는 거야. P가 있고 그 P라는 점에서 X축 위에 Q까지 갔다가 다시 또 A까지 간대요. 그렇죠? A에서 왔다가 P로 가는 거야. 왔다가 P, 왔다가 P, 왔다가 P 이렇게 간다는 거야. 자, 이때 A, Q, P의 최소값을 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할 거예요. 일단 다시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얘를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A'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 점까지 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X축과 만나는 Q라는 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점이 P라는 점이 되면 돼요. 그럼 실제로는 준정아 정신 차리세요.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이 문제가 원했던 최단 거리가 되겠죠. 어서 오세요. 자, 아침에 일어났다 다시 잤어? 당연하지. 우리 큰딸이 없다. 열심히 깨워놓으면 한참 준비하다 보면 또 자고 있고. 자, 볼게요. 지금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 P의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최단 거리인데 그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최단 거리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우야 되겠어? 수진이 되겠어? 준정아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리만 구하면 돼요. 어디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만 구하시면 돼요. 8하고 6이었으니까 여기 10이 되겠죠. 3대 4대 5니까 8하고 6이니까 10. 그러면 10이라는 길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니까 반지름의 길이 4를 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 6이라는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시험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되셨나요? 자, 이 정도로 한번. 그 다음 옆으로 가봅니다. 1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A랑 B라는 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라는 X축 위의 점과 그 다음에 Y는 X 위의 점이 있어요. 그리고 A, D, C, DC, BC 그러니까 요 선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요거는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2, 3, 마 3, 1 할게요.
여기가 2하고 3이고요. 여기 마상하고 1이에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분명히 점에 대칭 이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칭을 하게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x축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점 a랑 d를 연결한 이 녀석이 b를 반드시 x축과 y는 x라는 녀석을 관통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는 이것처럼 y는 x도 지나야 되고 x축도 지나야 된다. 그럼 분명히 여기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뭐에 대한 x 또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연결했을 때 반드시 x축과 y는 x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제 그걸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 모르겠다. 내려버리자. 너도 그냥 이쪽으로 가라. 그리고 연결해볼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관통하고 있게 됩니다.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관통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에라 모르겠다. 그럼 얘를 여기까지 내릴 것 같지는 않고, 그쵸? 얘를 x축 대칭할 것 같지는 않지 않나요? 그쵸? 느낌이? 얘를 여기까지 보낼 것 같지는 않잖아.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여기잖아. 그렇죠? 얘를 갑자기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 그럼 안 되지. 왜 그러면 이렇게 오니까. 근데 하나의 생각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얘 이렇게 내리고 얘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일단은 요거 길이부터 먼저 재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마 3, 마 1이고요. 얘는 3,2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해 봤어요. 길이는 6하고 3이었으니까 1대 준정아! 준정아! 일어나야 돼. 자야 돼는 아니고. 자, 3하고 6이었으니까 1대 1의 루트 5, 그래서 3루트 5가 나와요. 일단 이 녀석 1번 후보 3루트 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1번에. 자, 그러면 해보는 거지.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라 모르겠다고. 너 이리로 가. 그래서 1, 마이너스 3 가고, 야, 얘 건드리지 마. 그냥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연결해 보는 것이야. 그러면 x축도 지나고, 이것도 지나네요. 그렇죠? 이것도 지나네요. 그렇죠? 요정과 요정에서 x축과 이걸 모두 지나고 있네요. 그럼 이것도 되나? 하고 또 길이를 계산해봐. 자, 여기는 아까 2,3이었으니까 그럼 얼마죠? 1 가고 6 올라갔으니까 6, 6에 36과 1이었으니까 두 번째 부분 루트 37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들어가면 9, 5, 45. 얘가 더 작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 그럼 난 이번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놓으셨어요. 그럼 왜냐면 얘를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x축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놓으셨다. 그래서 얘가 2,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근데 얘까지 내리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얘는 놔둬야 돼.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봤어. 얘는 마이너스 3,1이었고요. 얘는 2, 마이너스 3이었다. 둘을 연결시켜봤다. 5만큼 왔고요. 그 다음에 4만큼 내려왔으니까 5하고 4를 이용해서 25랑 16, 그래서 루트 4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얘는 루트 45였고요. 얘가 생각보다 짧은 게 아니었어.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두 번째 부분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얘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연결시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현실감이 있는 문제인가를.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요 점과 요 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의 요구를 한번 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AD, DC, BC가 필요하대요. AD, DC, BC. 자, 원본을 좀 보자. AD, DC, BC. 그러면 B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 C로 가야 돼. 여기가 C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DC, D가 여긴 거야. 그렇죠? DC. 맞네. AD, AD 이것도 맞아. 그치?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림이었냐면, 자, 이렇게 가는 그림이었던 거죠. 이 아이의 최단거리. 이해하시나요? 그쵸? 얘가 관통에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여기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면 되겠다는 거지. 왜냐면 C의 값을 여기로 한정 짓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한들 문제될 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 끌어내려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갔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과연 맞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맞을 틀려요? 그냥 왜 보기 중에 없어서? 보기 중에 없어요. 그쵸? 보기 중에 없다? 왜 없을까? 이유를 생각해. 왜 이게 보기 중에 없을까? 보기 중에 왜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더 짧은 것 같은데, 그쵸? 보기 중에 루트 37이 보이질 않아. 이상하다. AD, DC, BC인데 AD, DC, BC 아무 문제 없어 보이거든.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이거지? CD랑 이게 하나의 직선 형태를 띄고 있어서 왜 꺾이질 않아서? 반사하지 않아서? 자,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문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기를 보시면 42, 43 그리고 요거는 44죠. 그다음에 여기 45예요. 42, 43, 45, 46 이렇게 있거든요. 42, 43, 44, 45, 46. 자, 답은 뭐라고 써있어, 지우라? 이 문제의 답은 4번. 뭐? 우리 처음에 썼던 이거래요. 근데 웃기지 않니? 얘랑 얘가 더 짧은데. 그쵸? 자,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어디 기출이야? 교육청 기출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모의고사로 출제가 됐다는 거거든. 그쵸? 모의고사로 출제가 됐대.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불완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봐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거였을 거야. 여기다 대칭 이동시키고 이거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이거 두 개 쫙 연결하면 처음에 봤던 것처럼 여기 걸치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 해서 얘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게 이제 이 문제의 취지야. 그쵸?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설명이 빠져 있냐면 반드시 어떤 설명? 이 선을 지나가는 이 녀석이 C라는 점이 0보다 작다는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 왜냐면 C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 그쵸?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쩔 건데 지금. 그쵸? 얘가 C가 이 선을 관통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 1도 없죠, 문제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C가 0보다 작다라는 단서가 있어야만 저 45라는 값이 돼. 제가 봐도 이미 얘보다 짧은 걸 두 개나 발견했는데, 그렇죠? 맞잖아. 좀 전에 봤던 이 녀석이 훨씬 짧은데, 맞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죠.
내가 댓글 걸 거거든. 맞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이제 뭐 교육청에서 냈는데요. 그래서 왜냐면 또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에 이거 한번 찾아봤어.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없나?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거 찾아봤더니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어. 왜? 단서가 없잖아. 얘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오는 경우까지도 감안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그치? 그러나 이제 단순한 애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선생님 그냥 대칭도 2번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접근하면 얘 대칭도 시키고 얘 대칭도 시켜서 둘 딱 연결하면 2개 만들어지네 하면서 그냥 끝낼 수는 있어. 그래서 단순하게 들어가면.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직선의 형태를 만드는 거는 맞는데 얘를 여기까지 당겨 와버리면 훨씬 더 짧은 직선이 만들어지고 y는 x와 h는 거 똑같은데 왜 얘는 안 되냐는 질문에 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단 c는 0보다 작다라는 단서를 반드시 붙였어요. 그래야만 이건 온전한 문제로 성립이 돼요. 만약 이게 평가원이었다면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평가원은 우리나라에 겁나 똑똑하신 분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만들거든. 박사들, 수학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수십 명인 거야. 우리나라에 좀 날고 빈다는 대학교들 있잖아요. 스카이 아니면 요런 카이스트 아니 카이스트는 보통 안 올라오긴 한데 그런 명문대 교수님, 수학과 교수님들, 수학교육과 교수님들이 모이고 또 교육부에 소속된 그 전문 평가 출제위원들이 있어요. 평가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는 다 잡아내요. 근데 교육청 기출은 그 교육청에서 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천교육청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경남교육청에서, 부산교육청에서 출제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육청에 소속된 출제위원들은 실력이 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교육청에 소속된 분들은 말 그대로 학교 선생님들이야.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착출돼서 만드는 거야. 문제 자체를.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또 사람인지라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교 교수님들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 오류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이미 치러졌는 거. 모의고사 제시험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였어요. 자, 어쨌든 뭐 단순하게 풀면 이렇게 답이 나오지만 이 아이는 이런 단서가 없었을 경우에는 더 짧은 것도 존재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0번 가봅니다. 자, 이런 녀석이 등장합니다. 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좌표가 3인 녀석과 7인 녀석이 두 점이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0,0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1에서 B까지, A1에서 B까지 현이에요. 현 하나 그렸고요. 현 하나 또 그렸어요. 그리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 들어온 거예요. 이 짝꿍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까지 쭉 진행이 됐고요. 그들의 Y좌표와 B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이들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설명은 얼추 된 거니까. 자, A와 B의 제곱의 합을 구해보자.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수직이라는 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수직이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수직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라고 일단 눈으로 보이시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점의 좌표는 3, 반지름이 지금 10이었어요. 근데 뭐 굳이 구할 필요 없고요. 3, 얼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 얼마 있을 거예요. 굳이 구하려면 루트 값으로 구할 수는 있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자. 너무 단순해요. 자, 구해야 되구나.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의 좌표가 있을 거거든요. 좌표는 구해보시면 여기 10이었으니까 100에서 뺐으니까 루트 90. 맞죠? 자, 이쪽 가볼게요. 7, 7, 49, 100에서 뺐으니까 얼마? 루트 51. 맞죠? 자, 이제 답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끝나겠죠. 맞나요? 맞는지만 얘기해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뭐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 어디? 자, 볼게요. 그냥 안 해줄게요. 자, 자, 시우야, 이 둘 중에 누가 잘못했어? 준정아, 이 둘 중에 누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기보다 아, 틀린 거. 그 지름 시간에 직관 아니, 이 수치 중에서 누가 잘못했냐? 지우야, 이 중에서 누가 잘못했어? 어? 지성아, 누가 잘못했어? 어? 지우야, 누가 잘못했어? 어? 수진아, 누가 잘못했어? 에? 예? 시영이 누가 잘못했어? 시영 체험 안 하고 했어? 아, 근데 귀찮았어. 오케이. 자, 누가 잘못했어, 시영아? 오. 자, 우리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원이 있습니다.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있네요.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얘랑 얘랑 무슨 대칭이에요? 점대칭이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왜 얘기했을 텐데 원 안에서 직각 존재하면 무조건 원주각 지름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알고 있었지? 그거 그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죠. 맞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1 이렇게 된 거 맞죠? 맞죠? 얘랑 얘랑 무슨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 맞죠? 이 녀석의 y좌표 구하라니까 마이너스 루트 91 맞죠? 맞죠? 이 녀석의 뭐 구하라는 거야? x좌표 구하래요. 얘는 y좌표가 아니고 y좌표였으면 이게 맞는데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앞에 거지 40 뒤에 거지 90 그래서 100 4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난 이거 풀었다 손. 어려웠어. 어려웠어. 몰라, 그 당시에 나는 어려웠어, 그지? 수진아, 어려운 문제였어, 이거? 아니지. 풀이도 없지. 풀이 있네. 제곱에서 빼는 거, 이거 하나 정도 풀이 있네. 그치? 시영아, 어려워? 풀 때는 어려웠겠지. 숙제했어? 오케이. 지율아, 풀 때는 어려웠겠지.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운 문제지. 존나 허접한 문제야. 근데 문제는 뭐야? 너희는 틀렸다니까. 자, 뭐자. 원의 내부에 이 원주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원주각이 90도면 중3 때 배우잖아. 3학년 2학기 때. 원주각 90도 나오면 무조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다. 반드시 지름이면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반드시 원의 양끝. 그럼 당연히 지름에 대한, 원의 중심에 대한 대칭이었겠죠. 근데 제가 문제를 냈다라고 한다면, 이거 중심을 원점을 주면 안 되죠. 중심 다른 점을 줘야지. A, B고. 그래야 연산이라도 한 번 더 들어가겠지.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이 녀석의 좌표는 A, B에 대해 대칭이니까. 시우야! 자, 3, 루트 91을 A, B에다가 대칭 이동시켜서 시우야. 자, 3, 루트 91을 A, B에서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여기 좌표는 뭐가 나와야 돼요? 3, 루트 91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아까 했으니까. 2a 빼기 3, 2b 빼기 루트 90. 빼기. 야, 현우도 빼기라 그러더라. 너도 빼기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니, 빼기 돼. 사랑하는 마음. 어? 한국어를 사랑하는 아, 현우한테 물어봐야겠다.
너 왜 빼기라 그래?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한국으로 살아가는 마음. 오케이. 자, 되셨죠?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항상 원에서 전에 이런 표현 했잖아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고요. P라는 점이 있는데 A, P, B가 90도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 쓰자? 원주가 90도 쓴다. 그러면 A, B가 무엇이 된다? 원의 지름이 된다.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원 안에서 수직이 나왔다. 원 안에 수직이 나왔어. 그럼 요 녀석이 원의 지름이 되면서 중심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이브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마플 질문 들어가야죠. 자, 마플 꺼내 봅시다. 야, 우리 도형의 이동 같은 숙제도 못 나갔네요. 이게 왜 그랬을까? 너희가 앓는 소리 했다, 그지? 원이 좀 맞다. 시간 많이 걸리면 앓는 소리 했다, 그치? 근데 3-4시간 걸리면 그럴 수 있지. 3-4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시영아, 맞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신중히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돼. 너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 시영아, 미리 말 안 했지? 오케이. 자, 시영아, 너에게 찐 감자와 찐 고구마가 있어. 그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거든. 근데 대신에 감자는 소금이나 설탕도 찍어 먹을 수는 있게 해줄 거야. 그치?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 다른 조리법은 없어. 찐 감자와 찐 고구마야. 우유 그런 거 없어. 제공 안 돼. 김치도 제공 안 돼. 아니,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너무 고민하지 마.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뭐야? 아니야, 괜찮아. 부담 가지지 마. 눈치 주지 마. 찐감자랑 찐고구마가 있어. 어떤 거 먹을래? 이게 그렇게 고민할 일은 아니잖아. 둘 다 좋아해? 그래.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먹을 수 있대. 엄마가 하나만 해주겠대. 찐감자랑 찐고구마인데 하나. 기권이야? 그래요? 결정이 안 나네. 일단 현준이 오면 결정 나겠다. 그러면 현준이까지 기다려야 되네. 내가 오늘 수진이랑 얘기하다가 수진이가 감자가 맛있다, 나는 고구마가 맛있다 그 얘기를 시작했거든. 근데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3대3이야. 근데 결론이 안 났어. 너에게 결정권이 있었거든. 현준이까지 기다려야 돼. 자, 해보자. 앞으로 갈게요. 1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고구마가 이겨야 되는데. 감자 먹을 때 소금이야, 설탕이야? 미치겠구나. 그래요. 알겠어. 그럼 아까 감자 설탕파 누구였지? 그치? 나머지는 감자 소금파인가? 너 감자 먹을 때 설탕이야, 소금이야? 너는? 준준이 찐 감자를 안 먹는다고 그래. 너는? 감자 먹을 때 소금 설탕. 치즈랑 아니, 소금 설탕밖에 없다고. 소금이랑 설탕이랑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소금이랑 설탕이랑 같이 한 번도 아니, 같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둘 다 한 번도 같이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감자를 소금이나 설탕에 찍어 먹은 적이 없다. 확실히 두 명은 독특해. 너희 둘은 결이 맞아. 둘이 친구지? 아니야? 고민해야 돼, 준영아? 친구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거. 시우는 너랑 같이 산다는데, 나중에. 시우가 그랬어. 저번에 너랑 같이 살 거라고, 나중에. 너는 아니야? 짝사랑이구나. 오케이, 좋아요. 그래? 소금이 압도적이네. 설탕이 맛있는데. 설탕이 맛있어. 안 먹어봤는데. 설탕 찍어 먹어본 적은 있어? 시영아, 설탕 찍어 먹어본 적 있어?
감자를? 근데 소금이 났어? 선생님 지금 어차피 감자 안 먹어. 어차피 감자를 안 먹어. 오 그래? 감자를 어쨌든 가봅시다. 자, 숙제에서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429번부터 484번까지가 지금 숙제였거든요. 자, 숙제에서 질문 번호 불러봅시다. 몇 번 가볼까요? 35번, 또 65번, 또 36번, 또 49번, 또 60번, 또 60, 또 70번, 또 72번, 72번, 또 또 시험아 질문이 없어? 마플 안 했구나. 언니가 가져왔어? 언니 걸 가져왔어? 아 충전하다가 놓고 왔어. 아 맞다, 너 저번에 그 충전기 나한테 안 주고 왔더라. 어디다가? 아 그래갖고 나는 또 시영이가 충전기 먹어버렸네 이러면서 나 핸드폰 충전을 못해요. 그날 집에 딱 갔는데 핸드폰이 배터리가 5% 남아있었어. 내가 이걸 계속 찍고 하니까 시영이한테 충전기 받았는데 그리고 까먹었어. 토요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집에서 하나 또 가져왔거든. 시영이 다음 시간에 꼭 물어봐야지. 아 저기 있어? 오케이, 내가 찾아야지. 자 이번에 질문 더 이상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5번부터 갑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원과 일사분면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습니다.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원과 3, 4분면에서 접하였다. 이때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질문하신 분 손? 오케이. 자, 되게 쉬워. 되게 쉬운데 그냥 도형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얘를 어디로 이동시킨대요?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켰더니 3, 4분면에서 접한대. 그러면 기울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이렇게 내린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접한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를 이렇게 내렸거든? 얘랑 절대값이 어떨까? 그럼 끝난 거지. 그치? 그러면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린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겠지. 한마디로 이 아이의 좌표만 구하면 끝나겠지. 근데 얘가 자 수학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정말 착한 아이야.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선 하나 쭉 그려볼게요. 자 얘랑 얘는 길이가 어때요? 요거는 아닌 거잖아. 그치?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어? 2. 그럼 여기도 2네? 그럼 여기는 길이가 얼마가 돼? 그럼 여기도 길이가 얼마가 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가 돼? 됐다. 그쵸? 연산은 필요 없어. 점 몇 개 찍어주면 되는 거야. 괜찮겠어요? 자, 밑에 것도 가볼게요. 밑에 것도 질문 맞지? 네. 36 가볼게요. 원이 있고요. 두 점과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넓이의 최대값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3이라는 점이 여긴가에 있나봐요. 그리고 0,-5라는 점이 여긴가에 있나봐요. 그리고 일단 요 둘은 선이 쭉 그려져 있어. 자 삼각형의 넓이가 커지려면 밑변은 고정돼 있거든. 그럼 높이가 어떻게 돼야 될까? 커질수록 넓이는 커지겠지. 만약에 P가 여기 있었어. 요만큼이 넓이거든. 그치? P가 여기 있었어. 요만큼이 넓이. P가 여기 있었어. 요만큼이 넓이. 그런데 언제가? 높이가 가장 길 때가 넓이가 가장 크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높이가 가장 큰 점은 어디가 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지.
이 선과 평행을. 그치? 그 평행하면서 만나는 요 점에서가 넓이가 가장 어떨까? 크게 되지. 요거 이해되겠어? 요거 괜찮아?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얘랑 평행하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원과 접하는 그 녀석을 구해야 되나요? 물론 그래도 돼. 그치?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두 개 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직선과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근데 이거는 최후의 수단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안 먹히면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원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계란수. 자,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자, 중심이 있어요. 자, 이 점은, 이 두 점이 무슨 점? 중점이겠죠? 자, 이 점과 이 점이 있으니까 중점의 좌표는 2, 얼마? 그렇지. 2,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중심의 좌표가 뭐였어요? 0,0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길이는 당연히 뭐랑 똑같으니까. 원위. 반지름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5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이거 거리 놓고 하면 돼. 그치?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니까 얼마? 좋아요. 그럼 높이가 나왔네? 그치? 자, 이미 이 점 0,-5라는 점과 4,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는 4하고 8이니까 1대2 대 루트 5에서 왜 이렇게 커? 길이가 없는데? 4, 8, 4루트? 4루트 왜 길이야? 같다고? 어쩔 수 없지. 자, 그러면 밑변이 4루트 5고 높이가 5 플러스 루트 5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4 루트 5에다가 5 플러스 루트 5를 곱한 값이 넓이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아니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좌표 구해서 뭐 신발끈 가도 되는데 딱히 그 좌표를 구하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점 가지고 중점 찾고 중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그나마 문제 연산상에서는 가장 쉬울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9번 가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과 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의 반지름이 2라고 되어 있네요. 쭉 설명을 하다가 AH의 2배가 HB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어떤 이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와 요 녀석이 1대2의 비를 가진다. 이 정도로 설명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뭐 넓이를 구하자. 이렇게 됩니다. 해보자. 이 문제는 분명히 접선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문제야. 그럼 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접근할까? 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주어진 것도 아니고, 맞죠? 기울기 아니잖아. 그럼 원밖에 한 점? 그것도 느끼면 안 돼요. 그러면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 위에 한 점을 우리가 임으로 x1, y1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자. 아니면 뭐 a, b라고 설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a, b라고 할까요? 그래서 직선 TB는 어떤 형태가 되죠? ax 플러스 by는 뒤에 뭐 써주죠? 자, 이런 녀석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에 x 절편이 필요하거든요. y에 0대입하죠. x 절편이니까. y에 0대입했으니까 x 값은 뭐가 돼요? a분의 4가 돼요. 그래서 얘는 a분의 4,0이거든요.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지금 a, 0이었어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었어요.
얼추 되는 것 같아. 그러면 a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값이 요 녀석의 길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얘를 뺀 값, a분의 4에서 a를 뺀 값이 요 녀석의 길이일 거야. 그쵸?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몇 대면? 1대 2였거든요. 얘가 1대 2. 여기까지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곱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2배를 한 값이 서로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항시킬게요. 그러면은 3a 플러스 4는 a분의 4다. 근데 a라는 값이 양수라는 건 너무 뻔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양변에 a를 곱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해서 3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 a 값 한번 구해볼까요? 3하고 1 그리고 2하고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죠. 되셨나요? 안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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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이야? 잘못 봤어. 이 틀려? 잘못 봤어. 그래서 a의 값은 음수는 아니죠?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즘에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이 녀석의 값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죠? 어디서 대입하시면 돼요? 원방. 자, 3분의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플러스 y 제곱은 4다. y 제곱은 얘가 2항에서 넘어가서 9분의 36에서 4를 뺐으니까 9분의 30이다. 그럼 y의 값은 풀만데 음수는 아니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0이니까 4 루트 4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높이야, 높이. y좌표니까 높이. 그럼 이제 넓이, 자, p a, b의 넓이니까, 자, 이 녀석의 값이 a 값이 지금 여기 있어. 내가 a를 3분의 2, 그렇죠? 그러면 4를 3분의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3을 곱했으니까 얼마다? 6.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6,000만. 되셨나요? 자, 그래서 넓이 구해볼게요. 밑변의 길이는 8이 됐고 높이는 3분의 4 루트가 됐습니다. 약분 그래서 3분의 16 루트라는 값을 만들면 됩니다. 되셨나요? 일단은 생각해야지. P, B라는 게 접선이라는 걸 인지를 했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주어졌을 때 원 위에 한 점, 원 밖에 한 점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좌표도 모르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그건 구할 수가 없겠죠. 이게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기울기가 주어진 것도 아니니까 또 기울기를 이용한 것도 구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 아이의 좌표도 필요했고 이 아이의 좌표도 필요했으니까 어떤 관점에서 얘를 좌표를 A라고 하자면 얘는 A, B라는 점일 거고 이 아이는 이 직선의 X절편일 테니까 요 위에 한 점을 우리가 미지수로 설정하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이 아이의 좌표도 또 X절편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서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돼요. 연산이 좀 짧은 편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정도 충분히 난이도 있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20번. 단순히 말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풀 수 있는 애가 5명도 채 안 된다는 문제예요. 그쵸? 이응고 70점이 전교 모의고사 몇 등이지? 90점? 아니 모의고사. 보통 일반적으로 정규 20등이었어요. 70점이었어? 네. 70점이 어떤 점수냐면 4, 7에 28 그러니까 4점짜리 7개 틀리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교 20등 안에 들어간다는 점이지.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넘버 3야. 그렇죠?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세 번째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30번, 그 다음은 21번, 그 다음은 20번, 그 다음에 29번 이런 순이거든요. 굳이 얘네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던 거야. 그거 치고는 풀이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정도 극복할 수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급이 돼버리면 전국에서 4%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전국 4%.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접근 방법만 알면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라는 거고요. 학교 시험에서 그렇다면 이 정도가 약간 한계치 같은 느낌인 거야. 그렇죠? 자, 되셨나요? 자, 다른 방법이 또 존재는 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 식에서
자, 이 선을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선을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 쌍직각 그림이 나오게 돼요. 요 안에 쌍직각의 그림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를 A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4 플러스 2A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요 반지름의 길이 2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면서 요거는 2배가 되니까 4 플러스 2A라는 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얘가 지금 2였어요. 반지름이니까.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녀석은 뭐가 나오냐면 2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의 루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할 거예요. 2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거는 A 곱하기 4 플러스 2A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왜냐면 우리 쌍직각 그림에서는 네 가지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A, B, C, D, E, F. 자, A의 제곱은 C 곱하기 F. E의 제곱은 C 곱하기 D. B의 제곱은 D 곱하기 F. 소자 공식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A 값만 구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알잖아요. 접선 나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반지름 쓰자라고. 그렇죠? 항상 원은 반지름 쓰라고 있는 거거든. 그럼 반지름 선을 딱 그려봤어요. A라고 하겠다 하고. 얘만 하면 뭔가 풀릴 것 같아. 그래서 A라고 설정했어. 여기 반지름이니까 2야.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2야.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4-A의 제곱의 루트 값이야. 그런데 얘랑 얘가 1대1에 그러면 2랑 A를 더하는 값의 2배니까 4 플러스 2A가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이거 직각이 2개가 있네.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제곱한 값 요거에서 이 둘을 곱한 값을 계산해 주시면 A 값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접선의 반전식이 실사하면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돼요.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나오는 도형 문제는 전부 다 식을 쓰지 않더라도 기하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근데 그거의 포인트는 원방은 무조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을 그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반지름을 그리면 접선과 반지름, 현과 반지름 모두 다 수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닮음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조건 다 풀기가 진행이 돼요. 수능은 그렇습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도형 문제는 무조건 기하로 다 풀릴 수가 있어요. 도형 원의 접선의 반전식 아까 우리가 풀었던 방법 다 까먹어도 그냥 기하적으로도 그냥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하지만 이 단원이 원의 방정식 단원이니까 제가 일단은 원의 방정식으로 풀어드렸던 거고 저라면 저는 기하로 들어가요. 왜냐면 다 풀리거든. 그래서 기하를 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수능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요. 왜? 수능에서 도형 문제는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 이런 식으로도 풀릴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가볼게요. 자, 손. 자, 볼게요. 점의 답변가 샥 주어져 있고요.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수진아, 이거 우리 같이 풀 거야. 나는 그냥 너한테 질문만 해보고 너는 답변만 하면 돼. 접선의 길이고 이건 현의 길이야. 뭐부터 선 긋고 시작할래? 금방도 내가 얘기했어. 무조건 어떤 선이 필요해. 어떤 선을 그을까? 그거. 말하는 그거. 세 글자짜리 그거. 말해봐. 그거. 어떤 선이 여기 지금 빠져있어, 이 그림에. 그림이 완성이 안 됐어. 미완성이야. 어떤 선이 필요해. 어디서 어디를 연결할까? 자, 원의 방정식이야. 접선이나 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 하나가 빠져있어. 우리가 흔히 R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지름 빠져있죠? 금방도 내가 반지름 그리고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
자, 이 그림에다가 제가 반지름 하나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팔 같으면 좀 그런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근데 이걸 딱 그리고 났더니 좀 뭔가 또 아쉬워. 어떤 선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선?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면 딱 이쁜 그림이 나오는데. P랑 O. 이렇게 했더니 얘랑 여기다가 뭐 표시해주고 싶어. 오. 그럼 어떤 그림이 나와? 좀 전에 봤던 쌍지각 그림이 또 나오지. 그치? 근데 반지름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요거 거리는 얼마예요? P라고 봤으니까. 그렇죠?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뭐랑 뭐를 곱한 값과 나 이거 필요하거든. 지금 나 얘 구하고 싶어. L 구하고 싶어. 저거 하려면 뭐랑 뭐를 곱하면 얘랑 그치. 그러면 5랑 5 루트 3을 곱한 값은 10이랑 L을 곱한 값과 같겠지. 자, 암산으로 가보자. L은 얼마?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L의 몇 배? 2배. 그럼 얼마? 너무나 풀잖아. 그치? 자, 이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만 채워 넣으면 답은 구해져. 그치? 뭐 연산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원이 나왔어. 근데 원 안에 현이 존재하네? 접선도 나와 있네?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누구? R. 그리고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DR 현, DR 접선 얘기를 해요. 그쵸?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자, 현도 있고 접선도 있네. R도 나왔네. 그치? 그럼 뭐가 필요해? 이제 D가 필요한 거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원이 나왔어. 원과 점이 나왔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자, 두 원이 나오면 반드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이유 없어. 그냥 그리고 시작해. 우리가 사람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랑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이거 이용할 것 같아. 그거랑 내가 직접적으로 선을 그려놓고 내 눈에 보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도형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이것도 결국 도형이니까, 도형 문제 잘 푸는 방법은 무조건 보조선 잘 쓰는 거예요. 이거 잘 쓰면 끝나. 왜? 선 그려놓은 거 이미 다 보이거든. 내가 아는 그림이 눈에 싹 떠오르거든. 근데 그렇다면 원에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야. DR 현과 접선. 문제에 현과 접선이 나왔네? 그럼 D하고 R이 필요하겠구나. R은 반지름 그리면 될 거고, D는 뭘까? 어디와 어디 사이의 거리일까?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겠지. 그러면 그게 이거밖에 안 돼. 그치? 거의 암산으로만 할 수 있었을 거야. 괜찮겠어? 자, 이 정도는 기억하자. 자, 그 다음 65번 가볼게요. 근데 자, 질문입니다. 얘들아 다 봐봐.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식에서 이거 구하래. 어떻게 푸실래요? 안 해요. 어떻게 푸실래요? 안 해요. 어떻게 푸실래요? 닮음 아니고요. 어떻게 푸실래요? 한 명은 있겠지. 아니요. 어떻게 푸실래요? 직선까지 거리. 근데 이 직선이 뭔데? 극선. 그쵸? 기억하라고. 6,8이잖아요. 그러면 6x 플러스 8y는 25가 저 빨간 직선이야. 기억하자. 극선이다.
그러면 극선을 구하는 방법은 원의 방정식에 x 하나 y 하나에다가 요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거야.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도 얘가 a, b면 대입을 했던 것처럼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도 요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너희는 0,0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6하고 8이었으니까 얼마? 10분의 00 들어갔으니까 25. 그래서 2분의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5라는 거 알았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또 이거 써야지. 단위를 얼마? 5. 그러면 1대 2잖아. 그쵸? 그럼 여기 뒤에 얼마야? 2분의 5 루트 3. 그거의 2배니까 5 루트 3. 됐어요? dr 현 접선을 쓰면 아까 풀이가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극선의 방정식을. 그러면 dr 현으로 갈 수 있는 거야. d가 이제 얘가 d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풀이가 훨씬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풀이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냥 취향껏 가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이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 피타도 되고요. 단문도 되고요. dr 쓰는 거 다 돼. 그런데 이거 구하는 문제에 한해서는 극선의 방정식 써서 d 구하는 거, 점집거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기억하자. 그 다음에 65번 가볼게요. 자,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이 있대요.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고요. 자, A, B에서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우와. 중심이 1인데 기울기가 0보다 큰데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래. 또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진짜 장난이네요 문제가. 중심이 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선생님 저희는 못 풀 것 같은데요. 못 풀 것 같으니까 그냥 아는 거나 그려보고 시작해보자. 중심이 있대요. 1,1이고요. 뭐 이거라도 그려봐야 되겠지. 그치? 접선이니까 내려보겠다. 반지름이 한번 그려보고 시작할까? 길이가 1이네요. 길이가 1이네요. 길이가 1이네요. 길이가 1이죠. 그러면 자, 이거 현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요? 1 루트 2였으니까 그거의 반전이니까 2분의 루트 2. 다시 1 루트이니까 반전 2분의 루트 2. 그럼 선생님 점집거가 2분의 루트 2네요. 그냥 그건 한번 써볼까? 점집거가 2분의 루트 2다. 자, 이 녀석이니까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중심의 좌표가 1,1이었으니까 대입해볼까? 그래서 m-1의 절대값. 루트하고 절대값인데 곱해서 제곱하면 딱 좋겠다. 자, 곱한 다음에 제곱해볼게요. 요거는 얼마가 되죠? 제곱하면 그렇죠. 2분의 1에다가 얘를 제곱한 값을 곱했으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자, 우변에서는 얘를 제곱했으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이항식대로 정리해볼까요? 2분의 1에 m의 제곱 2분의 1 m제곱 넘어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m 남아있고요. 여기 2분의 1이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은 0이 되면서 2나 한번 곱해볼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했던 거 m의 값에 그쵸? 근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의아하냐면 자, 이게 그냥 문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중심이 1,2라고 주어져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 1이 1이고요. m이라는 녀석이 양수이기만 하면 된대. 서로 수식이 되는 모든 실수 m의 값 4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과연 이거밖에 없을까? 왜냐면 전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자, 이거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죠? 자, 직선이 되도록 하는, 수직이 되도록 하는 점들은 이렇게 무수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지나는 뭐, 직각이 되는 녀석, 과연 그게 얘밖에 없을까? 정말로 여기서 선 딱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도 선 딱 그려보면 뭐 이런 느낌이 생길 텐데 그럼 얘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애들이 겁나 많을 거거든. 그쵸? 그것들을 다 더하면 과연 4가 될까? 지금 얘는 지금 해가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2개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만족하는 애가 과연 2개밖에 없어야 할까? 의아하지 않나요? 풀이는 이건데 그쵸? 풀이는 이건데 과연 진짜 2개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진정아? 이렇게 풀었지? 근데 얘는 지금 해가 2개밖에 없다는 거거든? 과연 2개밖에 없을까? 딱 그림만 봐도 좀 숱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치?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느낌 들지? 근데 과연 2개? 얘는 지금 2개래잖아. 실근이 2개밖에 없다고 하거든. 과연 2개일까? 시성 어떻게 생각해? 과연 2개일까?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를 놓쳤잖아요. 뭘 놓쳤어? 뭘 놓쳤어? 지금 저한테 여러분 낚이시는 거예요. 자, 뭐 하나 놓쳤어, 수진아. 뭘 놓쳤을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미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시영아, 이 직선은 정점이 어디야? 원의 중심이죠. 애초에 이런 그림을 만들어질 수가 없죠.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으니까. 아, 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 재작년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나서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너희도 혹시 그 아이랑 똑같은 의문을 품지 않아? 정점이 있잖아요. 정점. 그쵸? 정점. 기울기가 m이니까 정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는 녀석이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하나 그려지면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형태였을 거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당연히 이렇게 지나는 녀석이 하나가 더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2개의 값밖에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당연히 이런 똑같은 녀석밖에 없겠지. 이 사이에 들어가는 녀석들은 길이 자체가 애초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큰가 봐. 그렇죠? 이 값 자체가. 그렇죠? 지금 근해 공식으로 한번 값이나 한번 보여볼까요? 대략적으로. m의 값은 짝수니까 분모는 필요 없겠고요. 2 풀마 루트 안에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 3. 2 풀마 루트 3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상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연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구하기는 힘든 문제예요. 되셨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70번 가봅니다. 무슨 얘기냐? 엄마 기억나? 지금 빠지게 되겠지. 자, 지호야. 예. PA와 PB의 제곱의 합. 최소값 보지 말고 PA와 PB의 제곱의 합. 저걸 구할 수 있는 정리가 하나 있어요. 삼각형에서 PA와 PB의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는 정리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이것밖에 없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중선 정리. 중선 정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파푸스의 정리라고 부르는 중선 정리.
이렇게 됐었던 중선점. 가물물 기억나시죠? 그쵸? 그러면 얘는 중선점이 쓰면 된다는 거지. 가볼까요? 자, 얘들의 중점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분명히 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심과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어떤 거 빼면 되거든요. 그렇죠? 반지를 빼면 어쨌든 저 값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두 점에서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다고 치자. 요렇게 가서 이 녀석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한 점에서 이걸 보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왜 그러냐? 봐봐.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려면 점 D 하나 구하셔야 되고요. D 하나 또 구하셔가지고 이거 제곱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파포스의 정리를 쓰게 되면, 자, 이 점의 좌표가 이들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이건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D 하나 구해야 되잖아요. D 하나는 구해야 돼. 그런데 이 길이는 나와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 하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얘 상수가 되는 거지. 자, 두 점의 길이 해서 얘는 루트 5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2, 4, 1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 개 계산하는 것보다는 하나 계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뭐도 쓸 수 있냐면 이걸 쓸 수 있어. 자,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랬다고 치고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신다면 뭐 빼면 돼? 반지를 빼면 최단거리 나오죠. 그렇죠?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를 빼면 최단 거리의 위치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걸 구해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하필이면 그 최단 거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D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다 준 거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 구해서 2배 때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녀석의 제곱합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지. 되셨나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제곱합 문제가 나오면 중선정리 이용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값과 하나의 값을 이용해보자. 왜냐면 여기서 이거 쓰려면 어떻게 서로 다른 점이 나오는데, 그치?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요걸 구해서 요 거리를 구해서 얘하고 이용해서 저 파포스의 정리, 중선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중심에서 여기 중점까지 선을 그렸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0,0이었네요. 3대 4대 5였으니까 이 전체 길이는 5였고 거기서 2를 뺐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길이는 아까 얼마 계산했었지? 루트 5였나요? 자, 그래서 3과 루트 5를 가져와서 3의 제곱 9에다가 루트 5의 제곱 5에다가 2배를 때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72번 가봅니다. 자, 학력평가 26번이라 함은 쉬운 문제. 26번은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요. 선분 A, B의 길이가 3일 때 5하고 5,10이라는 점을 주고 A, B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 길이가 3이라고 되어 있고요. A제곱과 B제곱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볼게요. 해보자. 5,10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 B까지의 거리가 얼마래요? 3이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3인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애초에 원의 정의가 그거잖아.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의 방정식, 이게 원이잖아. 5,10이라는 점에서 3만큼 떨어진 점들의 자체의 방정식이 원인 거야. 여기서는 x, y 대신에 a, b를 사용하고 있을 뿐인 거야. 그러면 이 i는 x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2의 제곱은 얼마?
9라는 원의 자취의 방정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읽어보자. 그렇다면 A랑 B랑 이들의 제곱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건 알겠는데요, 선생님. 저 이거 알겠는데요. A랑 B의 제곱의 합의 최대값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A랑 B의 제곱의 합의 최대값. 풀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볼까요? 이게 도대체 뭘 뜻할까? A랑 B의 제곱의 합의 최대값.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저거 뭐예요? 해석해봐. 지금 이거 해석해봐. 원점에서 A, B까지의 거리. 근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맞죠? 우리는 너희는 앞으로 x의 제곱, y의 제곱의 최대, 최소, a의 제곱, b의 제곱, 이거는 이제 응용 버전이겠죠? 이것의 최대, 최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원점에서 x, y, a, b까지의 거리라고 인식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됐어요? 이거 까먹지 말자. 저거 모르면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이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상 행동을 해. 요 위에 점들이 A, B네. 이 좌표들을 가지고 제곱해서 더해서 커진 가장 큰 걸 찾아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냐면 대입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있을까? 반지름이 3만큼 떨어진 점들 한번 좌표를 구해봐가지고 그거 대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뭐였어? 여기에 원점이 있었어요. 그쵸? 원점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전부 다 A, B라는 점들이잖아. 원점에서 A, B라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이니까 너희 뭐 할 거야? 당연히 여기서 얘가 최대값이잖아. 그럼 얘가 최소값일 거고. 그리고 수진아, 이거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뭘 뺐어? 뭘 더했어?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는 루트를 구한 게 아니고 거리를 구한 게 아니고 거리의 제곱을 구한 거기 때문에 연산은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5대 12대 13. 진짜 친절해. 왜 친절한지 알아요? 힌트를 줬거든요. 5대 12대 13이라는 힌트를 줬어. 생각해야지. 저게 왜 하필이면 5하고 12가 들어갔을까? 고민해야지. 5대 12대 13 너무 깔끔한데, 원점부터 전반의 거리는 원점부터 A, B까지의 거리는 저렇게 표현되겠구나. 그치? 네, 속어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0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다. 얼마? 13이라고. 거기다 반지름을 더한다. 그래서 이들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16이라고. 근데 이 16이 얘가 16인 거야. 맞죠? 얘가 16인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걸 또 뭐했어? 제곱했어. 그래서 256이라고. 되셨나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야. 너희 처음에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거 나옵니다. 그치? 그럼 우리가 A, B라는 점에서 C, D라는 점까지 중에 어딘가에 X, Y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했던 거 평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배치가 되긴 했지만 26번은 배치가 되긴 했지만 그렇죠. 저거 해석 못하시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이제 더 이상 없나요? 앞으로 이제 괜찮겠어요? 됐어요? 지우라 됐어? 오케이. 바이블 지금 질문 끝났고 그 다음에 독생이 나한테 선생님 커피 뭐 드시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니
커피는 무조건 달달한 거 주의라서 시럽 많다, 막 바닐라 시럽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안 마시거든요.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누가 사주잖아? 그럼 누구 줘? 저는 드실래요? 하고 줘. 자, 질문을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집합이라는 단어를 들어가요. 이제 지호랑 지성이는 이제 자신감 만땅하겠네. 그쵸? 집합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집합이라는 개념도 제가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도 중간중간 삽입해서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까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가면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8분 남았는데 소개하기도 집합을 소개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니까 오늘 점심시간 좀 빨리 시작하고 빨리 5수업도 시작할게요. 아 그럼 네, 그래요. 빨리 시작하고 1시에 시작하는 거 똑같이 할게요. 1시에 똑같이 하는데 점심시간은 좀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피곤하신 분은 잠깐 쉬시기도 하시고 1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